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뱀같이 놀리는 혀,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 사람의 품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구용 연수원장이 사표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 비하로 결국 사회적 후폭풍을 일으키며 자신들의 형제자매와 같은 대한민국 청년 세대를 비난하고 그로 인해서 국으로 몰아가는 2030. 과연 그들이 국우일까요? 그들을 향하여 쏟아낸 뱀같은 말, 그런 독설, 말라 비틀어 고립을 시켜야 한다. 참으로 이런 소리를 연구원장이란 사람이 그런 말을 쏟아낼 때 과연 그 사람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얘기를 듣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또 거기서 연수하는 당원들, 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고착화가 될까 봉 기자는 깊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030의 그 청년들의 부모들,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 아니, 내 자식이 말라 비틀어 고립을 시켜야 한다라는 그 중심에 섰다면은 그 부모는 박구영 연수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에 대해서 더욱더 안티, 반대 등등 강한 분노감을 느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586 세대입니다. 586 세대, 거기에 중심 인물은 아니지만은 그 시대에 함께 동행했던 국민으로서 여러분 앞에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586 세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침을 뱉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민주주의 투사라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는 것도 당당했습니다. 또 감옥 안에서 그 투쟁을 위해서 그 독방 안에서 법무부를 향하든가 정부를 향해서 단식 투쟁하는 등 그런 삶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고 그들이 대한민국 정치자가 되어버렸고 또 그 안에서 종북 세력들이 판을 침으로 인하여 변질된 민주주의를 가져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나의 태어난 본적과 지금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인천에서 제가 한 54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천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제 고향에 대해서 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당 똘만입니까? 전라도 국민 여러분, 저도 전라도 사람 한 사람으로서 거기 고향인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민주당 시다발이냐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왜 우리 전라도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내겠습니까? 바로 그 민주당 안에는 박구영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말라 비틀어져 고립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뱀 같은 독설을 퍼부어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뱀 같은 독사입니까? 그리고 자기 자식은 향후 커서 그 청년의 세대가 안 되란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식도 말라 비틀어 저 고립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모들이 지금 강한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586 세대를요 이미 뒷전으로 이제 물러난 나이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해서요 한마디로 이 꼰대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꼰대들이 어느덧 정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있고 그들의 그 어떤 사고방식, 그들은 진짜 공산주의이거나 자유민주주의이거나 너무 결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박구영 같은 이런 자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나 잘하세요. 좌파의 그 뿌리 박힌 관념.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공격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말은 어느 정도는 가려야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연수원장 정도 됐으면 사회 지도층으로 발탁이 된 겁니다. 거기에 국회의원 등 가가지고 다 교육을 받아요. 연수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원장입니다. 그런 자가 탄핵 집회 등 할 때 여자가 많다 오라 이런 무슨 선동가. 그러니까 이자의 모습을 보면은요, 마르크스주의 즉 공산주의를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저보다 한참 나이는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자들을 앞장 세워서 이렇게 지독한 말을 쏟아내는 거, 이게 좌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강주시장 강기정, 전한길 강사가 강주에서 탄핵 집회 반대 운동, 즉 국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집회에 참석하겠다라는데 그걸 다 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국입니까? 강기정 시장, 당신이야말로 진짜 좌파 중에 좌파야. 당신 공산주의의 그 종북 세력의 일원으로서 교도소까지 갔다 온 인물 아니야. 그런 당신이 어떤 자격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거기가 무조건 국입니까? 나도 고향이 목포였어. 근데 왜 당신들 지지 안 하는 줄 알아? 그런 공산주의와 같은 사상, 자기가 아니면은 다 배쳐가는 그 내로남불, 내가 하면 놈에서 남이 하면 불륜, 그런 그 지독한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을 지지 안 하는 거야. 나도 한때 김대중 대통령 열강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때는 정치가 타협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타협이 없어. 이런 빌어먹을 인사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사회 곳곳에 장악을 하면서 완전 좌파의 세상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 목포의 전 안기부장 박지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왜 전라도 아주 쪽팔려서 전라도라고 고향이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단체장들 국회의원들 보면 다 전라도 추성이고 그런 사람들이 공천을 받고 들어와 가지고 떠들어대는 거, 그 입에서 독사 같은 말을 내뱉는 거, 이게 민주당의 지금 정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서 전라도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납니다. 왜 이런 자들을 전라도 국민들이 뽑아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정직한 우리 전라도 국민들까지 깽깽이 소리를 듣게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 전라도가 공산주의 찬양하는 도시입니까? 공산주의 정체나 사회주의 정체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파이키워서 나라를 부국시켜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자유민주주의가 더 중요합니까? 계속 있는 파이 쪼개서 나누어 먹고 나중에 자본금 없어가지고 망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가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포퓰리즘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 대통령께서 계엄을 했어요. 저는 계엄을 한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엄을 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니까 계엄을 안 하면 이 나라가 바로잡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다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계엄이 정당화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건 왜 민주당의 그 독설과 같은 뱅가 같은 말들을 쏟아내며 이재명과 같은 자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통령 한번 시켜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나 우방국인 미국을 놔두고 중국으로 쫓아가서 쉐쉐하는 우원식 의장. 저는 의장이라는 소리도 이제 붙여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인정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 대통령이 무죄추재의 원칙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헌재와 다툼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윤석열이라고 했습니다. 야! 니들이 대통령에게 윤석열 그러니까 당신들도 우원식, 이재명, 박찬대 의원이라는 소리를 못 듣고 의장이라는 소리를 못 듣고 막가파로 그냥 이름 부르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도층 맞습니다. 그러면 당신들부터
품격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해야지요. 3살 먹은 아이도 초등학생도 그런 정도의 예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을 시키는 건 시키는 것이고 인용이 안 될 수 있는 건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지만 함부로 쏟아내는 그런 뱀 같은 혀에서 나오는 말들. 당신이 대한민국들 대변하는 거야? 당신들이 대한민국 대표성이야? 당신들은 민주당, 야당 대표자이고 그냥 국회의장일 뿐이에요. 의원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데 당신들을 지지하는 국민도 있어. 대표로 인정 안 하고 국회의장으로도 인정 안 하고 중국이나 가서 쎄쎄하는 그런 친중파들, 거기에 다 휩쓸려서 인정 안 하는 부분들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 지도층들의 모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실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힘 그 의원들 이자들도 친중파 없는 거 아닙니다. 아주 저는요 너무 양당이 꼴보기 싫어서 당은 내가 조국 당 찍어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찍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낙선이 됐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어떠한 시각을 갖고 어떤 당을 찍거나 후보를 찍을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게 싫으니까 출투표, 사람을 보고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세대나 다른 또 세대, 이런 세대에서 정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좌파의 나라입니까? 우파의 나라입니까? 오직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나라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국이고 중국은 우리 전략적 외교를 맺은 나라이고, 그런데 지금 저희 나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온 곳에 좌파 사상이 물들어가며 곳곳에 그들이 침투하면서 그들의 끈끈한 동지의식은 우파 좀 배우기를 바랍니다. 나치즘과 같은 그런 행위, 히틀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주의가 바로 나치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독재를 박물케 하는 그런 정치, 지독한 말만 쏟아내면서 논란을 불러오는 그런 정치, 과연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게 얼마나 많은 정책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를 선발하는 지방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기가 찹니다. 그리고 다 이중국적이에요. 근데 이들은 누구를 찍겠습니까? 뭐 안 봐도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정부가 중국인들에게 결혼 비용 등 지급합니다. 중국인들에게 국내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로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선발할 때 중국인을 위한 다문화 특별 전형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게 휴대전화 통신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인이 출산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배정에 있어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인에게 25만 원씩 45만 원 상당의 육아 보육 지원금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국내에서 운전면허 취득 시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국내 자격증 취득 시 재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민에게 자궁 경부암 예방 접종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에게 산모 도우미 지원, 중국인에게 학습시 지원, 중국인에게 고액 등록금, 장학금 지원, 중국인에게 대학 입시 수시 특별 전형 등 무려 24가지 정도가 되는 막대한 지원입니다. 이 자국민이 중국인과 경쟁력에서 현저하게 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파에서 만들었습니까? 좌파에서 만들었습니까? 우파, 좌파, 친중 의원들 다 뒤섞였습니다. 100여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중국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국이 불났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라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라면 이러한 한국 정세를 신속하게 움직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나 이런데 음란물이 올라오는 회원으로 가입된 문영배 재판관 같은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헌재 재판관들, 이런 자들이 이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통령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보다 인권이 더 말살되는 그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가만수가 되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탄핵 인용을 거부한다고 이 많은 인파들이 광장으로 나가 길거리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우리 애국 시민들이 좌파 집단은 국으로 몰아갑니다. 왜 국입니까? 당신들, 우리 전라도, 내가 전라도 고향이기 때문에 당신들 지지할 때는 좋았죠. 근데 그 전라도 사람이 당신들은 이제 아니라고 손사래를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고향 여러분, 이대로 계속 지켜보실 것입니까? 정말 전라도 깽깽이 소리 들으실 것입니까? 고향이 전라도인 봉 기자, 어디 가서 전라도가 고향이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DK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중 세력들 싹 몰아내야 합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공천을 받고 우파 공천을 받고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앞선 분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까? 북침으로 인해서 그 유교전쟁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이런 자유 대한민국이 완전히 말살되고 있습니다. 정말 봉 기자는 울고 싶습니다. 이런 중국의 부역자들과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중북 세력과 거기에 따르는 이 부역자들, 5.18 당연히 그 운동은 존경받아야 될 운동입니다. 그런데 가짜 유공자들, 이 좌파적 시각에서 공격만 나가면 그게 다 성역화를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악랄한 문제들이 사회 깊숙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정치를 할 수 없고 국가 운영을 할 수 없어서 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계엄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실체를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애국심, 전사적인 행동,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봉 기자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진심은 진심을 알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공산주의에게 사회주의로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댓글과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들의 눈 김양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